자, 우리 실내 건축 기능사. 저번에 평면도 그리던 거 아직 완성을 못했지만 우리 하루 아침이 급하기 때문에 인면도 먼저 나가도록 합니다. 인면도 같은 경우는 여기 내부 인면도 C면 부분을 그려달라고 요구 조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렸던 도면 중에서 바로 요 방향이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을 그리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그렸던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면도를 그려주셔야 돼요.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야지 인면도를 그릴 때 평면도 그린 것처럼 정말 다른 모양의 가구가 나와버리면은 그것 또한 되게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인면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선은 여기 A2 용지에 트레이싱지가 있으면은 원래 같은 경우는 위쪽에 여기 위에 부분에는 천정도를 그려주고 밑에 부분에는 인면도를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나와 있는 스케일, 30분의 1 스케일에 맞게 아래쪽에는 인면도, 위쪽에는 천정도는 아마 11월 달쯤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면도를 그릴 때 아래쪽 위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좀 치중해서. 우리 그때 그렸던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C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 C에 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보이는 모습을 그리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화장실 벽이라던가 아니면 침대가 지금 우리 평면도상에는 오른쪽에 나와 있고 화장실 벽은 왼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C방향에 지금 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이는 그 모습은요, 앞쪽 이런 식으로 보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투시도 했던 거 떠올리시면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 방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시야는 우리 보면 평면도상에서는 화장실이 왼쪽에 있었는데 C방향으로 인면도 그리실 때는 화장실이 당연히 오른쪽 벽에 보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침대는 우리 평면도상에서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인면도상에서는 왼쪽에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내가 서 있는 그 방향에 맞게 서 있는 방향 기준을 맞춰서 C 방향, 뭐 다른 도면 같은 경우 B 방향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방향에 맞게 그려주셔야 정답입니다. 혹시라도 평면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인면도? 뭐 C 방향이면은 뭐 화장실을 왼쪽에 그리고 침대 오른쪽에 그리면 되겠네 하시면은 진짜 망해요. 그냥 무조건 감점 빵점입니다. 채점도 안 돼요. 인면도는 웬만하면은 20분 내로 그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잠깐 그 이론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웬만하면은 좀 통짜리 가구, 뭐 침대, 옷장, 뭐 그 화장대 같은 완전 통짜리로 되어 있는 하나의 그냥 사각형이나 그냥 원통의 물체로 되어 있는 그런 가구를 그리시는 게 시간 절약도 되고요. 그리고 그게 퀄리티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인면도를 요구하는 방향에 큰 가구들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스케일자 우선은 가로와 높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이거 폭 같은 경우는 6천 방향이란다. C 방향은 6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심 다 그릴 줄 아시죠? 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30분의 1 스케일로 3천 표시해 줍니다. 표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선은 가선을 쭉 그어주겠습니다. 가선.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2600이었어요. 2600. 얘도 마찬가지로 가선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네모 박스 하나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C 방향의 인면 모습을 그릴 거예요. 자, 이 인면 모습을 이제 박스를 그리셨으면은 다음으로는 바로 가구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가구 우리가 그때 여기 보여야 되는 게 협탁, 그 다음에 침대, 그리고 여기 부분 가운데 부분에 이제 그 화장대, 그리고 옷장, 옆으로 보이는 옷장하고 화장실 벽 그려주면은 이면도 금방 후딱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화장실 벽부터 먼저 체크를 해줄게요. 화장실 벽은 우리 도면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500에서 1550? 1550으로 되어 있고요. 이 1550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이거 근데 우리가 네모칸을 지금 그려준 데 있어서 여기 중심선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쌓이는 벽체 부분은 당연히 구분을 해주셔야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6천 표시를 했잖아요. 그쵸? 6천 표시를 했는데 이건 중심선과 중심선의 거리가 6천이라는 거야. 안쪽에 있는 그 내벽 부분에 그 조적식 벽돌 쌓기 그런 부분은 표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100만큼 들이시고 그리고 그 100만큼 양옆으로 표기한 곳에서 이 부분에서 인면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그어져 있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1550이지만 1600으로 표현하겠죠? 왜냐면은 여기 벽체가 50만큼 더 튀어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1600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인면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왜 여기 기준으로 해서 1600을 가야 되나요? 하면은 자, 우선은 1550까지가 여기 중심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부분은 중심선 부분이 여기 C에 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중심선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요 겉에 있는 벽체를 봅니다. 벽체.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 있는 벽체를 보기 때문에 이 벽체를 50, 우리 안쪽에 이 화장실 벽은 양 옆으로 50, 50씩 해가지고 총 100이 되게 했었죠. 그래서 이 1550에서 50을 더해가지고 1600만큼 띄워주라는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이쪽 부분에서 1600만큼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1600만큼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바로 일자로 그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화장실 벽이에요. 화장실 벽. 그래서 화장실 벽 이렇게 크게 하나 해두고 나머지 옷장, 그 다음에 화장대, 침대, 협탁 바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 도면상 옷장 같은 경우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쪽 부분. 자, 옷장 그 폭 같은 경우 안쪽으로 들어가는 깊이 부분이죠. 그 깊이 부분이 우리 400으로 구성을 해놨었어요. 400. 그래서 여기에 바로 400만큼 올려줍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그 옷장 같은 경우는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거 같은 경우는 1900, 어떤 옷장 같은 경우는 2000, 어떤 옷장은 진짜 크게 지어졌다 하면은 뭐 2100까지도 가기도 하고, 옷장이라든가 뭐 수납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신 대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딱히 정해있는 치수는 없기 때문에 요 신발장, 뭐 옷장, 뭐 수납장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그것들이 좀 차이가 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한 1900 정도로 해줄게요. 1900. 보통 1900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선으로 또 표시. 그리고 이 부분에 화장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대 의자도 있었어요. 의자. 화장대 높이 같은 경우는 그 다리 들어가야 할 부분 높이는 당연히 700 정도의 높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뭐 수납장이라던가 거울이라던가 그것도 당연히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구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치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굳이 뭐 이 옷장 부분에서 그 화장대를 재시지 마시고 이 침대 부분, 우리 2100만큼 침대 부분 있었잖아요. 여기서 기준으로 해서 2100만큼 표시해준 부분에서 바로 우리 화장대 가로 폭은요 800이었어요. 800 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앉는 부분 700만큼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700만큼 올린 부분에서 뭐 거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높이만큼 해주시면 되는데 한 1500 정도 바닥에서부터 1500 정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 화장대 해서 이렇게 큰 틀 잡아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의자 부분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의자는 가운데 기점 400 기점으로 해서 양옆으로 200씩.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낮게 그렸었죠? 낮게 400만큼 높이 의자 만들어줍니다. 등받이 없는 스툴이에요, 스툴. 그때 평면도에서도 그려줬던 것도 스툴이고, 이런 보통 여성분들 화장대에 쓰이는 그런 의자 같은 거 등받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스툴로 간단하게 앉아서 화장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이렇게 틀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틀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 작게 그리셔야 하는데 뭐 2cm 내외? 실제 크기로 2cm? 2cm? 3cm? 그 정도 상판 두께면은 어느 정도 좀 크기가 나오니까 한 30 정도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수납장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만큼 한 이 정도 얇게 그어주고 가운데 기점으로 양옆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뭐 옵셋한 것처럼 프레임 한번 그려주고 요 안쪽 부분에 이 상판 치수라던가 두께, 나무 판자 두께 같은 전체적인 가구 치수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라서 안쪽은 정말 여러분들 자유로 그리셔도 무관합니다. 우선은 처음부터 진한 선 그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가성부터 그으신 다음에 완성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침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높이 그 프레임이랑 우선 시트 같은 경우는 이불로 가려져 있는 채로 그릴 거기 때문에 그냥 높이 500 잡고 바로 요 라인에서 300 정도? 300에서 400 정도만 더 올려주고 침대 프레임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협탁 같은 경우는 벽 쪽에서 500만큼 했었죠. 500만큼. 높이는 협탁은 뭐 좀 옆에 낮은 협탁으로 하면은 똑같이 뭐 400 내지 500으로 올려주시면은 딱 좋거든요. 우리는 한 400 정도로 올려주고 그 위에 우리 램프 하나 그렸었어요. 램프 그려주도록 할게요. 하고 중앙 부분 위치쯤에 램프는 원형 템플릿으로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우리 램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7짜리 6.5? 7? 6 정도? 아니 6.5 정도? 하고 그 삼각 램프 있잖아요. 삼각 램프 위에서 꽉 잘라주는 그런 램프. 그래서 자 이제 어느 정도 가선은 다 땄어요. 가선은 다 딴 상태에서 진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네모 박스. 일정한 굵기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약간 굵게 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가구 틀 그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다가 뭐 우드 재질 같은 것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유리 재질 같은 거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45도자가 더 낫겠네요. 그래서 유리 재질 넣어주시면은 딱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바로 다음으로 여기 몰딩이랑 그 다음에 걸레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몰딩은 아래로 100 정도, 그 다음에 걸레바지도 100 정도씩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30분의 1 스케일로. 또 아래로 이렇게 표기하고, 그리고 야하게 엄청 얇게 한 줄만 더 그려주셔도 돼요. 어차피 몰딩 같은 부분이 좀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은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걸레바지, 당연히 가구는 피하셔서 그려야겠죠? 이 부분이 가장 틀리기 쉬워요. 당연히 옷장 피하셔가지고 그리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피하고, 의자도 당연히 피하고 해서 이 부분 당연히 가구랑 겹치지 않도록 그어주시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도 인면도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중심선 1.3선으로 그어줍니다. 반대부분도 마찬가지로 1.3선 표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1.3선)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글자 써야 돼요. 글자. 어디 써야 하시냐면은 여기 몰딩, 그 다음에 벽, 그 다음에 밑부분에 걸레바지 글자 쓰셔야 되는데, 글자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에 기억하시죠? 네모칸 그거 그리면은 4mm 정도, 4mm 정도로 글자 써주시면 됩니다. 4mm. 저는 몰딩 부분부터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딩. 지지선 같은 경우 좀 얇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뭐 0.5 샤프로 해주실 거면 해주셔도 되고 0.3 샤프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무관합니다. 오, 4mm.
박스 그려줍니다. 박스 그려주시고, 자, 벽 부분에도 4mm 그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도 걸레바지 지시선 그어주고 쭉 내려줍니다. 당연히 여기도 4mm. 해서 이 박스 부분에다가 글자 바로 써줍니다. 자, 이 위에다가 이제 몰딩 몇 밀리짜리 넣어줬는지 적어주셔야 되는데, 영어로 적어주겠습니다. 우리 앱이랑 핀 그거 썼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제가 따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적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적어주시고 네모칸 마무리. 해서 글자 전부 적어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